예, 대전 근대 아카이브스 포럼의 고윤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진은 100년 전 대전에 있었던 소재호라는 호수의 사진입니다. 사진의 촬영 상태로 봐 좀 얼음이 얼어있고 나뭇가지도 앙상합니다. 아마 겨울에 어느 한철에 어느 때 촬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으로 보아서도 매우 아름다운 호수임을 다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암 송시열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 소재호 주변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대전 8경쯤 되는 글을 써서 소재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 야트막한 구릉이 보이실 텐데요. 이 구릉은 솔랑산이라고 합니다. 앞에 배산 임수의 전형적인 한국 전통 마을의 불악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호는 지금 대전역 동편에 소재호에서 이름을 딴 소재동이라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수는 사라졌고 대신 대동천이라는 하천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1910년대 말의 대전 지도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소재호입니다. 그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적지 않은 크기의 호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옆에 대신궁과 소재공원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에 공원이 세워지고 대신궁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 한국의 전형적인 전통 불악이었던 소재호와 그 동네는 일본인들이 만든 신사와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이 소재동이 겪은 변화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변화의 설명은 곧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도시 탄생의 비화이기도 합니다. 전통시대 대전은 원래 진자면, 그리고 회덕현, 그리고 공주목의 일부가 합쳐진 공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완결적인 어떤 완결성을 갖는 공간적 구조나 문화를 가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전이라는 이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갑오개혁기인 1895년입니다. 그 전까지 대전은 대전천 주변에 너른 갈대밭, 들판을 이루는 그냥 표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1914년 대전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대전면이 도시의 대전 전체, 지금의 대전의 영역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도심으로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전 도시를 만들었던 것은 조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1910년 근대적 인구 통계가 처음 시작된 시기에 조사된 대전의 인구입니다. 대전면으로 기준으로 한 대전의 인구는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약 1.4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는 거의 2배가 되고 또 19년에 가면은 3배 가까이 육박하는 수로 일본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일본인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앙통 아시죠? 그걸 과거는 춘일정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요로 지역을 본정통이라고 불렀고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흔히 혼마치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에서 모여 살았던 일본인들이 이거는 지금 혼마치의 모습입니다. 1910년 후반, 20년대 초반의 사진으로 생각되는데요. 불과 10여 년 동안 그 황량했던 갈대밭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반듯한 거리와 전신주, 잘 정비된 가로. 일본인들은 1905년, 조선이 망하기도 전인 1905년에 소재동에 이 신사를 짓습니다. 소재동에 신사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일본인들의 거주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신사가 들어섰고, 두 번째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신사가 만들어지고 이 신사 주변은 보통 공원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재동이 공원으로 만들어지면서 대전 최초의 공설운동장이 이곳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솔운동장에선 주로 야구 경기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 제작된 대전 행진곡이라는 노래인데, 이 대전 행진곡이라는 노래에도 소재동의 야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소재동은 공원과 공솔운동장, 특히 야구장으로 유명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정착한 이주한 그 일본인들은 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중앙로와 인효로, 정동, 인동 이쪽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요. 이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꼈던 것은 이 지류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하천이 직선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천의 지류들이 장마철이면 늘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불편을 느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920년에 일찍부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전이라는 도시를 대대적으로 개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전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천을 지류들을 합해서 대동천이라는 인공하천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재호가 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호를 메꾸기 위한 엄청난 토사를 만들기 위해서 솔랑산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인근 산들을 다 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형을 거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땅 위에 무엇이 들어서냐면 일본인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집단 관사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지도는 매우 컬러풀하죠. 1933년 충남도청 이전을 기념해서 1주년 기념으로 만든 쇄신 대전 시가지도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한 부분 대전역 주변을 보면은 3개의 관사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대전 역전시장이 바로 남관사촌이었고요. 그리고 성남 내거리 입구 쪽이 바로 북관사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성남동, 소재동이 바로 동관사촌으로 꾸며졌습니다. 초기에 대전에 이주한 일본인들 중에서 상당수는 철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호남선과 경부선이 교차하는 철도 중심 도시로 대전이 성장하면서 철도역, 급수탑, 그리고 조차장, 이런 거대한 철도 관련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나 일반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대전역 주변으로 모여 살면서 이러한 철도 관사촌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철도 관사촌들은 대부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파괴되어 버립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대전이 입은 그 폭격의 피해상을 보여준 피폭도입니다. 이 피폭도를 보시면은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은 거의 파괴됐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관사촌 위에 점들을 쭉 보이실 텐데요. 이 소재동 지역에 남아있는 관사들은 거의 폭격을 피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제 기준에서 왼쪽, 이 항공사진, 흑백 항공사진은 1970년대에 대전 소재동 지역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엇비슷한 집들이 쭉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철도 관사들입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철도 관사는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저희 팀에서 이쪽 소재동을 방문을 해서 소재동 철도 관사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소재동에는 약 40여 채의 관사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관사고요. 그 중에 검은색 부분은 관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그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서 저희가 실측 조사를 실시한 곳입니다. 보시는 게 현재 남아있는 철도 관사의 모습입니다. 대전에 이런 곳이 있나 좀 의아할 정도로 대전의 현대적 도시와 또는 대전 전통적인 어떤 가옥과는 좀 다른, 아주 많이 다른 그런 일식 가옥들이 소재동에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옥 구조뿐만이 아니라 일부분 변형된 것이 있겠지만은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도 잘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네가 참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위해서 처음 소재동에 발을 드러냈을 때 나름 그 어떤 흥분감은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에게 이 소재동은 대전의 근대 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위에 저 보이는 지붕들은 관사의 지붕들이고요. 어떤 기와라든가 그리고 뭐 마감 이런 망새들 이런 것들은 거의 일제시대 것들이 고스에 남아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건 또 전봇대들인데 이 나무로 된 전봇대와 콘크리트 된 전봇대가 그대로 남아있고 나무로 된 전봇대 위에는 지금은 보기 힘든 올라가서 공사할 때 이제 손볼 수 만든 거치대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매우 또 재미있는 사진 하나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집이 콘크리트와 나무로 된 전봇대를 끌어안고 있죠. 집을 지으면서 전봇대를 부시지 않고 집 안에 나무를 끌어안는 겁니다. 전봇대를. 이런 조금 흥미로운 그리고 지금의 경관과는 다른 모습들이 아직도 소재동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아까 관사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사에는 다 그 관사 호수가 적혀 있는 폐찰들이 있습니다. 폐찰이 남아 있죠. 사진 상태가 어떨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는 제47호 관사, 하나는 33호라는 폐찰이 써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주로 2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30년대에 완성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표찰들은 거의 80년 가까이를 견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실시한 작업들은 이 관사 하나하나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또 일정한 아까 타입이 있는 것들은 실측 조사를 실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부 주민의 허가를 얻어서 안에도 실측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관사의 모습을 3D로 만든 한 장면입니다. 이 관사는 요즘 유행하는 땅콩집 아시죠? 듀플렉스 하우스라고 보통 2호 연립주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붕 하나에 두 세대가 있는 거죠. 가운데 중벽을 마주하고 두 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앞쪽의 문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난 것이고요. 뒤의 문들은 거의 일본 사람들이 낸 것입니다. 보통 우린 남향을 선호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북쪽으로도 문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문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을 하면서 소재동에 오신 경위, 그리고 살면서 소재동에 느꼈던 일들, 그리고 소재동과 관련된 기억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소재동의 모든 것을 기록하자라는 취지 아래 소재동에 남아있는 문들, 창들, 맨홀 뚜껑들, 전봇대들 이 모든 것들을 찍고 크기를 재고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재동을 기록하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소재동이 2009년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 지구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지역이 된 겁니다. 소재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이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가장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한 동네에 그런 결들,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 소재동은 다시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재동이 사라지기 전에 어찌됐든 기록을 남기자는 생각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소재동이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 나가야 될까, 이런 변화의 모습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이 재개발의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규제와 법에 대한 문제, 재산권에 대한 문제, 이주와 정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어떤 제안을 제시하거나 일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재동의 주민이 되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봄에, 이건 보통 겨울 사진인데요. 작년 겨울에 저희가 버려진 관사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의 주인을 어렵게 찾아서 이 관사를 임대를 했습니다. 당시의 관사의 모습입니다. 거의 폐가처럼 버려있던 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청소를 손수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문틀도 고치고 지붕도 다시 수선을 하면서 새로운 관사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소재 관사 42호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 공간을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들이도 했습니다. 동네 주민을 초대해서 아까 나왔던 혹시몰라 준비한 팀을 혹시몰라 준비해서 공연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이 공간을 오픈을 해서 사람들과 하여금 동네와 역사와 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전문가나 공무원들 이런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소재동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의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재동에 대한 기록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입주하고 있는 작가분이 사진을 찍어드리는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영정사진을 찍으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일생의 기록들도 함께 기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관사를 찾아온 저희 동네 꼬마들입니다. 자매 같지만 각각 남입니다. 예, 놀 데가 없어 저희 자주 찾아오는데 이제는 거의 친구가 됐습니다. 찍은 곳은 재밌게도 화장실 앞입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과 문 이런 것들이 화장실이라고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소재동에는 관사뿐만이 아니라 남겨진 철도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 철도 보급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급창고를 저희가 대전역과 협의를 해서 빌렸습니다. 빌려서 하룻밤 마법처럼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소재동 작은 보급창고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저희를 반 주민으로 맞아진 주민들에 대한 작은 선물, 그리고 소재동에 남아있는 공공의 자산들이 지금은 기능을 다하고 버려졌지만 이것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것이 소재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어떠한 이정표가 될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실험적인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소재동에 주목하고 있지만 저희의 관심은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이라는 도시가 발원했던 지역, 소위 말하는 원도심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들은 소재동뿐만이 아니라 대전 원도심에 얼마나 많은 근대적 자원들, 근대 건축물들, 100여 년을 버텨온 문화재들이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10년 저희가 대전에 남아있는 전체 그 문화재들을 조사를 했을 때 약 210건의 근대 문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전이란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방향, 누구 하나의 그림만으로 대전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떤 식의 방향을 가더라도 우리가 남겨진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들을 찾자는 겁니다. 저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 마지막 말은 터무니라는 뜻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무니라는 것은 모든 땅은, 모든 공간은 그 나름의 결과, 역사와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땅과 그 공간의 결들과 불화하거나 충돌하거나 그걸 무시할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란 도시는 적어도 그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 공간이 간직한 결들을 존중하고 그 위에서 무언가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소박한 생각이고 그것이 실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때 저희는 정말 터무니없는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